샵 초롱이가 꺼내온 마지막 약속. CHAPTR1. 샵샵. 산길 위의 침묵.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특별합니다. 한 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생명이 남긴 기적 같은 약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고 나면 여러분은 아마도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이야기. 어느 새벽, 한 노인과 늙은 강아지가 함께 오른 산길에서 시작합니다. 민호 씨는 올해 62입니다. 35년간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은퇴했습니다. 아이들은 민호 선생님을 좋아했습니다. 엄하지만 따뜻했고 무뚝뚝하지만 누구보다 학생들을 아꼈습니다. 은퇴식 날, 제자들이 보낸 편지가 한 상자 가득이었습니다. 선생님,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분이셨어요. 선생님, 덕분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민호 씨는 그 편지들을 읽으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민호 씨의 성격이었습니다. 지금 민호 씨는 서울 외곽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삽니다. 자녀들은 모두 출가했습니다. 큰아들은 미국에서 IT 회사를 다니고 딸은 부산에서 학원을 운영합니다. 1년에 명절 한두 번 만날까 말까 합니다. 아내와는 10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성격 차이였습니다. 민호 씨가 너무 말이 없었고 아내는 그 침묵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아내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당신과 사는 건 너무 외로웠어요. 민호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로 민호 씨는 정말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외롭다는 말은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치셨으니까요. 사람은 누구나 혼자 걷는 순간이 있단다. 그게 인생이야. 약한 소리 하면 안 된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어머니는 3년 전 봄에 돌아가셨습니다. 췌장암이었습니다. 발견했을 때는 이미 사기였습니다. 의사는 6개월이라고 했지만 어머니는 1년 2개월을 더 버티셨습니다. 민호 씨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퇴근하고 저녁을 거르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민호야, 집에 가서 쉬어라. 너까지 쓰러지면 어쩌려고.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민호 씨는 매일 갔습니다. 어머니 손을 잡고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곁에는 늘 초롱이가 있었습니다. 초롱이는 민호 씨가 7년 전에 유기견 보호소에서 데려온 강아지였습니다. 작은 믹스견이었습니다. 하얀 털에 검은 코, 그리고 유난히 맑은 눈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초롱이는 보호소 구석에서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요? 이 아이는 사람을 무서워해요. 입양 가기 힘들 것 같은데. 직원이 그렇게 말했지만 민호 씨는 초롱이를 선택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릅니다. 그냥 그 눈빛이 자신과 닮아 보였습니다. 처음 몇 달은 힘들었습니다. 초롱이는 사람 손길만 닿으면 움찔했습니다. 밥도 잘 먹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호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조용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석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아침, 초롱이가 처음으로 민호 씨 손을 핥았습니다. 그리고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민호 씨는 그날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초롱이를 유난히 사랑했습니다. 민호야, 이 아이 눈을 봐라. 얼마나 맑으냐. 사람보다 더 순수하구나. 어머니는 초롱이를 볼 때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초롱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신 후에도 어머니는 초롱이를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병원은 반려동물 출입이 금지되어 있었지만
민호 씨는 주말 저녁마다 몰래 초롱이를 데려갔습니다. 가방 안에 초롱이를 넣고 경비원 눈을 피해 병실로 올라갔습니다. 우리 초롱이 왔구나. 어머니는 초롱이를 보면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리고 침대 위에 초롱이를 올려놓고 한참을 쓰다듬으셨습니다. 초롱이도 어머니 곁에서는 유난히 얌전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아프다는 걸 아는 것처럼 조용히 어머니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민호야. 어느 날 밤 어머니가 민호 씨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약해져 있었습니다. 네, 어머니. 초롱이 잘 부탁한다. 네, 저 아이도 가족이야. 내가 혼자 아니라는 걸 저 아이가 알려줄 거야. 민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꾹 참았습니다. 어머니는 약한 모습을 싫어하셨으니까요. 울지 마라, 사내, 녀석이.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어머니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초롱이를 품에 안고 잠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이틀 후 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식 날 초롱이는 내내 빈소 한쪽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민호 씨가 아무리 불러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초롱이는 더 이상 예전의 초롱이가 아니었습니다. 산책을 나가자고 해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좋아하던 간식에도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소파 한쪽에 웅크린 채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민호 씨는 걱정이 되어 동물병원에 갔습니다. 선생님, 우리 초롱이가 어머니 돌아가신 후로 아무것도 안 먹어요. 수의사는 초롱이를 진찰한 후 말했습니다. 신체적으로는 이상이 없습니다. 다만 개들도 슬픔을 압니다. 상실감을 느낍니다. 시간이 약입니다. 천천히 회복될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초롱이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났습니다. 초롱이는 점점 말라갔습니다. 털에서 윤기가 사라졌습니다. 눈빛도 흐려졌습니다. 민호 씨는 그런 초롱이를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쩌면 초롱이는 자신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 다 같은 사람을 잃었습니다. 둘 다 말없이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둘 다 혼자였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초롱이는 이제 10살이 넘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70이 넘은 나이입니다. 걷는 것도 힘들어 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면 숨이 찼습니다. 민호 씨는 초롱이를 안아서 이동시켜야 했습니다. 초롱아, 우리 조금만 더 힘내자. 민호 씨는 매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어김없이 어머니 기일이 돌아왔습니다. 3월 15일, 봄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민호 씨는 아침 일찍 일어나 제사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음식을 장만했습니다. 사과, 배, 대추, 밤, 그리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막걸리 한 병. 준비를 마치고 민호 씨는 자녀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빠야. 아, 아빠. 무슨 일이세요? 큰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바쁜 듯 말이 빨랐습니다. 오늘 할머니 기일인 거 알지? 올해는 같이 산에 갈래? 할머니 좋아하시던 북한산 말이야. 아, 그게, 아빠. 저 지금 샌프란시스코 출장 중이에요. 정말 죄송해요. 다음에 꼭 가겠습니다. 그래. 알았다. 조심해서 다녀와라. 민호 씨는 딸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저 지금 학원에 있어요. 진호 학원 끝나면 데려와야 하고, 올해는 힘들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괜찮다. 바쁘지 뭐. 아빠 혼자 다녀올게. 아빠, 미안해요. 미안할 것 없어. 그럼, 나중에.
전화를 끊고 민호 씨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혼자라는 게 뭘까요?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 있어도 함께 할 수 없는 걸까요? 민호 씨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초롱이가 민호 씨 발치로 다가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초롱이가 먼저 다가온 것이 3년 동안 초롱이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초롱이는 민호 씨의 손을 작은 코로 툭툭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민호 씨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 민호 씨는 그 눈빛을 알았습니다. 7년 전 보호소에서 처음 만났을 때 그 눈빛.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는 눈빛. 초롱아, 너도 할머니 보고 싶구나. 민호 씨는 초롱이를 쓰다듬었습니다. 초롱이가 작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3년 만에 보는 꼬리 흔들기였습니다. 민호 씨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우리 둘이 가자. 할머니한테. 민호 씨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민호 씨는 초롱이를 데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가방에는 제사 음식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초롱이를 위한 물과 간식도 넣었습니다. 북한산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좋아하시던 산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젊은 시절부터 그 산을 사랑하셨습니다. 민호 씨가 어렸을 때 어머니는 자주 민호를 데리고 그 산에 올랐습니다. 민호야, 이 산에 오르면 마음이 맑아진다. 세상 모든 시름을 내려놓게 되지. 어머니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새벽 안개가 산길을 감쌌습니다. 공기는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아 주변은 어두웠습니다. 민호 씨는 손전등을 켜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3년 동안 거의 걷지도 않던 초롱이가 이날만큼은 민호 씨보다 앞서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초롱아, 천천히 가. 너 다리 안 좋잖아. 민호 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초롱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초롱이는 마치 길을 아는 것처럼 주저없이 산길을 올랐습니다. 힘들어 보였습니다. 숨이 가빠 보였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호 씨는 초롱이를 따라갔습니다. 오늘 기분이 좋은가 보구나. 할머니 만나러 가서 그런가. 민호 씨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랜만에 산에 나와서 기분이 좋은 거라고. 어머니를 만나러 가서 힘이 나는 거라고.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민호 씨는 아직 몰랐습니다. 1시간쯤 올랐을까요?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안개가 천천히 걷혔습니다. 세상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어머니의 묘가 보였습니다. 작은 언덕 위, 소나무 아래 어머니가 잠들어 계신 곳이었습니다. 초롱이는 그 묘를 보자 더 빨리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거의 뛰다시피 했습니다. 초롱아, 천천히. 민호 씨가 소리쳤지만 초롱이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묘 앞에 도착했습니다. 초롱이는 묘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묘를 올려다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민호 씨도 초롱이 옆에 섰습니다. 가방에서 제사 음식을 꺼내 차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소나무 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민호 씨는 조용히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올해도 왔습니다. 초롱이도 데려왔어요. 그 순간 초롱이가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묘 옆 땅을 향해 코를 박았습니다. 그리고 미친 듯이 땅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초롱아, 안 돼. 민호 씨가 황급히 초롱이를 잡으려 했지만 초롱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발톱으로 땅을 긁고 코로 흙을 밀어내고 온 힘을 다해 파헤쳤습니다. 초롱아, 그만해. 여긴 할머니 계신 곳이야. 민호 씨가 초롱이를 끌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초롱이는 이상할 정도로 힘이 셌습니다. 초롱이의 발톱에서 피가 났습니다. 하얀 털이 흙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초롱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반드시 찾아야 한다는 듯이, 마치 누군가와 약속이라도 한 듯이 민호 씨는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뭘까? 초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초롱이의 발톱이 무언가 단단한 것에 부딪혔습니다. 쨍그랑 작은 금속 소리였습니다. 민호 씨는 숨을 멈췄습니다. 초롱이도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더 격렬하게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초롱아, 거기 뭐가 있니? 민호 씨는 무릎을 꿇고 초롱이 옆에 앉았습니다. 손으로 흙을 조심스럽게 치워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손끝에 차가운 금속이 느껴졌습니다. 민호 씨는 천천히 그것을 꺼냈습니다. 작은 금속 상자였습니다. 녹이 슬어 있었고 오래되어 보였습니다. 크기는 손바닥만 했습니다. 초롱이는 그 상자를 보자 조용해졌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민호 씨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뭘까? 민호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왜 이런 상자가 여기 묻혀 있는 걸까? 누가 묻은 걸까? 어머니가 묻으신 걸까? 민호 씨는 상자를 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열어야 할까? 열지 말아야 할까? 하지만 초롱이가 이렇게까지 필사적으로 찾아낸 것입니다. 분명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민호 씨는 상자 뚜껑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뚜껑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천 조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때는 하얀색이었을 것 같은데 이제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민호 씨는 그 천을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작은 것이 하나 떨어졌습니다. 강아지 이름표였습니다. 작은 원형 금속 이름표, 반쯤 녹슬어 있었지만 아직도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초롱이. 민호 씨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 이름표 알고 있습니다. 7년 전 초롱이를 처음 데려왔을 때 어머니가 선물하려고 했던 이름표였습니다. 민호야, 내가 초롱이한테 줄 선물이 있어. 어머니는 그때 작은 상자를 하나 꺼내셨습니다. 그 안에는 이 이름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름표를 달아줘야 진짜 가족이지. 내가 직접 새긴 거야.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표는 초롱이 목에 채워지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 씨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어머니가 이름표를 잃어버리신 것입니다. 집안을 다 뒤져봤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고, 어디 갔을까? 내가 깜빡했나 봐. 미안하구나. 어머니는 몹시 속상해 하셨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 찾으셨지만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다른 이름표 사면 되죠. 민호 씨는 그렇게 말했지만 어머니는 계속 미안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표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어머니 묘 옆에 묻혀 있었습니다. 왜? 민호 씨는 상자 안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편지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노란빛이 도는 편지지였습니다. 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손이 떨리는 글씨. 아팠을 때 쓰신 글씨였습니다. 민호 씨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엄마는 이미 내 곁에 없을 거야. 그리고 초롱이가 이 상자를 찾아냈겠구나. 엄마가 이름표를 잃어버렸다고 했던 거 기억하니? 사실 잃어버린 게 아니었어. 엄마가 일부러 여기에 묻었단다. 왜냐고? 민호야, 엄마는 알고 있었어. 엄마가 떠나면 내가 얼마나 힘들어할지, 내가 얼마나 외로워할지. 넌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고, 슬퍼도 혼자 사귀고, 외로워도 아무 말 안 하고. 아빠가 일찍 돌아가시고 나서 더 그랬지. 넌 너무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어. 엄마는
그게 늘 미안했어. 내가 좀 더 편하게, 좀 더 솔직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가르치지 못했구나. 민호야, 초롱이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줄 아이란다. 이 아이가 널 지켜줄 거야. 엄마 대신. 그리고 언젠가 초롱이가 이 상자를 찾게 될 거야. 걔들은 신기하게도 그런 걸 안단다. 중요한 게 어디 있는지. 초롱이가 이 상자를 찾아낸 날. 그날 민호야, 넌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 엄마가 비록 곁에 없어도 엄마 마음은 항상 너와 함께 있어. 초롱이를 통해서, 이 이름표를 통해서, 이 편지를 통해서 엄마는 내 곁에 있단다. 사랑한다. 우리 아들. 그리고 고맙다. 좋은 아들이 되어줘서. 엄마가. 편지가 끝났습니다. 민호 씨는 편지를 쥔 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편지지가 젖었습니다. 어머니. 민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계셨습니다. 민호가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혼자인지.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남기신 겁니다. 상자를 묻으신 겁니다. 초롱이가 찾을 수 있도록. 민호 씨는 그 자리에 무너져 앉았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3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 장례식 때도 울지 못했습니다. 제자들 앞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야 했고, 자녀들 앞에서 의젓해야 했고, 혼자일 때도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민호 씨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초롱이가 민호 씨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민호 씨 무릎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마치 위로하듯이. 민호 씨는 초롱이를 안았습니다. 초롱아, 고마워. 찾아줘서 고마워. 초롱이가 민호 씨의 얼굴을 핥았습니다. 눈물을 닦아주듯이.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민호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이름표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초롱이. 어머니가 직접 새기신 이름. 민호 씨는 조심스럽게 이름표를 초롱이 목걸이에 달아줬습니다. 초롱아,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됐구나. 초롱이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민호 씨는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초롱이의 숨소리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거칠었습니다. 너무 빨랐습니다. 초롱아, 괜찮니? 민호 씨가 초롱이를 자세히 봤습니다. 초롱이는 힘없이 민호 씨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초롱아. 민호 씨가 황급히 초롱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초롱이의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고 있었습니다. 안 돼. 초롱아. 정신 차려. 민호 씨는 초롱이를 안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뛰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다시 일어나 뛰었습니다. 초롱아. 조금만 버텨. 병원 가자. 응. 초롱이는 민호 씨 품에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눈을 감았다 떴다 했습니다. 민호 씨는 울면서 뛰었습니다. 1시간 만에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차에 초롱이를 태우고 가장 가까운 동물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선생님, 우리 초롱이가. 수의사가 급히 초롱이를 진찰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링거를 꽂았습니다. 심전도를 찍었습니다. 민호 씨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마침내 수의사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민호 씨, 앉으세요. 민호 씨는 앉지 않았습니다. 서서 수의사를 바라봤습니다. 초롱이, 심장이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네, 심근증이 상당히 진행되어 있었어요. 아마 1달 전부터는
증상이 있었을 겁니다. 민호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왜 제가 몰랐을까요? 수의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개들은 아픈 걸 잘 숨깁니다. 특히 주인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을 때는 더 그렇죠. 민호 씨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산행은 초롱이 몸 상태로는 절대 해선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초롱이는 했습니다. 끝까지 올라갔죠. 그게 수의사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민호 씨는 알았습니다. 초롱이가 왜 오늘 그렇게 힘을 냈는지, 왜 산을 올랐는지, 왜 필사적으로 그 상자를 찾았는지 초롱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고 싶었던 겁니다. 민호에게 그 편지를, 그 이름표를 전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초롱아, 민호 씨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지금 만날 수 있을까요? 네. 들어가세요. 민호 씨는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초롱이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민호 씨는 초롱이 옆에 앉았습니다. 초롱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초롱아, 고생 많았어. 초롱이가 눈을 떴습니다. 민호 씨를 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너 다 알고 있었구나. 엄마한테 약속했구나. 나 지켜달라고. 초롱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네, 약속했어요. 민호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마워, 초롱아. 정말 고마워. 너 덕분에 엄마 마지막 말씀 들을 수 있었어. 초롱이가 민호 씨의 손을 핥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초롱아, 민호 씨가 불렀습니다. 초롱의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습니다. 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 편안하게 할 일을 다 마친 것처럼. CHAPTR3 작은 금속 상자의 비밀. 그날 밤 민호 씨는 초롱이와 함께 병원에 머물렀습니다. 수의사는 초롱이를 입원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상태가 안정될 때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민호 씨, 집에 가서 쉬세요. 제가 지켜볼게요. 아니요, 여기 있을게요. 민호 씨는 초롱이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밤새 초롱이를 지켜봤습니다. 초롱이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조용히 숨을 쉬었습니다. 가끔 다리가 떨렸습니다.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 씨는 초롱이의 작은 발을 잡아줬습니다. 괜찮아, 초롱아. 내가 여기 있어. 새벽 3시쯤이었을까요? 민호 씨는 주머니에서 그 편지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편지.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민호야, 초롱이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줄 아이란다. 어머니는 모든 걸 알고 계셨습니다. 민호가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초롱이를 보내주신 겁니다. 아니, 초롱이에게 부탁하신 겁니다. 민호를 지켜줘. 내가 없어도 넌 민호 곁에 있어줘. 초롱이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7년 동안. 아니, 어쩌면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3년 동안. 더 간절히. 민호 씨는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보고 계시나요? 초롱이가 약속 지켰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가 흔들렸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초롱의 상태가 조금 나아졌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뗄 수 있었습니다. 물도 조금 마셨습니다. 다행입니다. 고비는 넘긴 것 같아요. 수의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민호 씨, 초롱이 심장은 많이 약해져 있어요. 언제든 다시 악화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남았을까요? 민호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수의사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길어야 몇 주 혹은 며칠일 수도 있습니다. 민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잘못이 아닌 거려. 민호 씨는 초롱이를 쓰다듬었습니다. 초롱아, 집에 가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호 씨는 초롱이를 조심스럽게 소파에 눕혔습니다. 가장 부드러운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편히 쉬어. 아무 걱정하지 마. 초롱이가 민호 씨를 봤습니다. 그 눈빛에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안할 거 없어. 내가 무슨 잘못이니? 민호 씨는 초롱이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났습니다. 그 상자, 산에서 찾았던 그 금속 상자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다는 것을. 민호 씨는 가방에서 상자를 꺼냈습니다. 편지와 이름표만 꺼내고 상자는 제대로 보지 않았었습니다. 상자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겉면에 뭔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오래되어 잘 보이지 않았지만 글자 같았습니다. 민호 씨는 돋보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상자를 자세히 봤습니다. 초롱이에게 2018년 봄 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2018년 봄 초롱이를 처음 데려온 해였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는 이미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민호 씨는 상자 안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혹시 뭔가 더 있지 않을까? 천 조각을 드러냈습니다. 그 밑을 봤습니다. 그리고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종이 한 장이 더. 민호 씨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메모 같았습니다. 편지보다 짧은 글이었습니다. 민호야, 이 글은 아주 중요한 비밀이야. 초롱이가 이 상자를 찾아냈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단다. 첫째는 엄마가 너에게 전하고 싶었던 마음을 초롱이가 전해준 거야. 하지만 둘째는 초롱이가 이제 곧 떠날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기도 해. 개들은 신기하게도 자신의 마지막을 안단다. 그래서 마지막 힘을 다해 가장 중요한 일을 하지. 초롱이가 이 상자를 찾은 날, 그날이 아마 초롱이 마지막 힘을 쓴 날일 거야. 민호야, 슬퍼하지 마. 초롱이는 약속을 지킨 거야. 엄마와의 약속. 그리고 초롱이는 내가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야. 초롱이가 떠나도 너는 혼자가 아니야. 엄마가 있고 초롱이가 있고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 부디 초롱이를 보내줄 때 미소 지어줘. 잘 가. 고마워라고 말해줘. 그게 초롱이가 바라는 거란다. 사랑해. 우리 아들. 엄마가. 편지가 끝났습니다. 민호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걸 알고 계셨습니다. 초롱이가 상자를 찾으면 그게 마지막이 될 거라는 것까지. 그래서 이 글을 미리 써두신 겁니다. 민호 씨는 초롱이를 봤습니다. 초롱이는 민호 씨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초롱아, 너 알고 있었니? 이게 마지막이 될 거라는 걸. 초롱이가 천천히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민호 씨는 초롱이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몰랐어. 내가 아픈 줄도 몰랐고, 내가 이렇게 힘들 줄도 몰랐어. 초롱이가 민호 씨의 팔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근데 넌 끝까지 약속을 지켰구나. 할머니와의 약속. 민호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 초롱아. 정말 고마워. 그날 저녁, 민호 씨는 초롱이를 위해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초롱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들이었습니다. 삶은 닭가슴살, 고구마, 그리고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던 수제 쿠키. 어머니는 생전에 초롱이를 위해 직접 쿠키를 만들어주시곤 했습니다. 걔 간식도 건강해야 해. 내가 직접 만들어줄게. 민호 씨는 어머니 레시피를 보며 그 쿠키를 만들었습니다. 서툴렀습니다. 어머니처럼 예쁘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성을 다했습니다. 초롱아, 밥 먹자. 초롱이는 힘겹게 일어났습니다.
민호 씨가 급히 다가가 초롱이를 안아 식탁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초롱이는 음식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먹기 시작했습니다. 민호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맛있니? 초롱이가 민호 씨를 봤습니다.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천천히 먹어. 다 내 거야. 그렇게 초롱이는 저녁을 먹었습니다. 다 먹지는 못했지만 평소보다는 많이 먹었습니다. 민호 씨는 초롱이 입가를 닦아줬습니다. 잘 먹었어. 우리 초롱이. 그리고 초롱이를 안아 소파로 옮겼습니다. 이제 쉬자. 민호 씨는 초롱이 옆에 누웠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초롱이를 쓰다듬으며 함께 있었습니다. 초롱아. 초롱이가 민호 씨를 봤습니다. 너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 초롱이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처음엔 무섭고 떨리기만 했는데 넌 내게 와줬어. 내 곁에 있어줬어. 민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도 힘들었어. 정말 외로웠어. 근데 넌 항상 내 옆에 있어줬어. 초롱이가 민호 씨의 손을 핥았습니다. 내가 슬퍼하는 모습 보면서 나도 같이 슬펐어. 근데 어떻게 해줘야 할지 몰랐어. 민호 씨는 초롱이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초롱아. 내가 너한테 잘해주지 못했어. 초롱이가 작게 소리를 냈습니다. 아니라고? 하하, 고마워. 두 사람은, 아니, 한 사람과 한 강아지는 그렇게 밤을 보냈습니다. 조용히, 따뜻하게, 함께. 며칠이 지났습니다. 초롱이의 상태는 나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호 씨는 학교에서 연락이 와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은 집에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모든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오직 초롱이와 함께 있기 위해. 아침에는 함께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뜨는 걸 봤습니다. 예쁘지, 초롱아? 점심에는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초롱이를 유모차에 태워서 천천히 동네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공기 좋지? 날씨도 좋고. 저녁에는 함께 음악을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옛날 노래들. 할머니, 이 노래 좋아하셨지? 밤에는 함께 잠들었습니다. 민호 씨는 소파에서 초롱이 옆에서 잤습니다. 잘 자, 초롱아. 내일 또 보자.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민호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행복했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밤, 민호 씨는 어머니 집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3년 동안 손대지 못했던 집이었습니다. 초롱아, 나 잠깐 할머니 집 다녀올게. 괜찮지? 초롱이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 씨는 어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향기도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 씨는 천천히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거실, 부엌, 침실. 모든 게 3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어머니의 옷이 옷장에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안경이 탁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책이 침대 옆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민호 씨는 한참을 그냥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옷을 정리하고, 책을 정리하고,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옷장을 열었을 때 뭔가가 떨어졌습니다. 상자였습니다. 낡은 나무 상자. 민호 씨는 그것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또 다른 편지가 있었습니다. 민호 씨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를 꺼내 펼쳤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야, 이 편지까지 찾았구나. 잘했어. 이건 마지막 편지야. 아마 초롱이가 상자를 찾아내고 며칠이 지나고 내가 엄마 집을 정리하러 왔을 때쯤 읽게 될 거야. 민호야,
초롱이가 상자를 찾아낸 날, 그날이 아마 초롱이 마지막이 될 거라고 이미 말했지. 하지만 초롱이는 바로 떠나지는 않을 거야. 초롱이는 너와 함께 마지막 시간을 보낼 거야. 그게 초롱이가 원하는 거니까. 민호야, 초롱이가 떠날 때 슬퍼하지 마. 초롱이는 행복했어. 너와 함께여서. 그리고 초롱이는 약속을 지켰어. 엄마와의 약속. 이제 초롱이가 떠날 준비가 되었다면 보내줘. 웃으며 보내줘. 잘 가. 고마워. 사랑해라고 말해줘. 그럼 초롱이는 엄마한테 올 거야. 엄마가 초롱이 기다리고 있을게. 그리고 우리 둘이서 너를 지켜볼 거야. 하늘에서. 민호야, 너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있어. 힘내. 우리 아들. 사랑한다. 엄마가. 편지가 끝났습니다. 민호 씨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어머니,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호 씨는 알았습니다. 이제 곧 초롱이를 보내줘야 한다는 것을. CHAPTR4 초롱의 마지막 선물. 어머니 집에서 돌아오는 길. 민호 씨는 차 안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저 핸들을 꽉 쥐고 앞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편지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초롱이가 떠날 때 웃으며 보내줘. 웃으며 보낸다는 게 가능할까요? 사랑하는 존재를 떠나보내면서 웃을 수 있을까요? 민호 씨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그렇게 부탁하셨습니다. 초롱이를 위해서라면 해야 했습니다. 민호 씨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밤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초롱아, 다녀왔어. 평소처럼 불렀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민호 씨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초롱아, 거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초롱이가 소파에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초롱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더 평온해 보였습니다. 더 고요해 보였습니다. 마치 모든 걸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초롱아. 민호 씨는 초롱이 옆에 앉았습니다. 초롱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호 씨를 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민호 씨는 알았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초롱아, 힘들지? 초롱이가 민호 씨의 손을 핥았습니다. 괜찮아요.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 씨는 초롱이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침대로 옮겼습니다. 가장 부드러운 곳에 눕혔습니다. 여기가 더 편할 거야. 초롱이가 민호 씨를 올려다봤습니다. 민호 씨는 초롱이 옆에 누웠습니다. 초롱아, 너 정말 고생 많았어. 초롱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할머니 약속 지키느라 아픈데도 참고 산까지 올라가고. 민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한테 할머니 편지 전해주고 그 이름표도 찾아내고. 초롱이가 민호 씨의 팔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너 정말 대단해. 정말 훌륭해. 민호 씨는 초롱이를 쓰다듬었습니다. 너 만나서 행복했어. 진짜야. 초롱이가 작게 소리를 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키워야 할지 몰라서 막막했는데 넌 내게 많은 걸 가르쳐줬어. 민호 씨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 뭔지, 함께 있어주는 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말없이도 마음이 통한다는 게 뭔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 초롱아. 정말 고마워. 초롱이가 민호 씨의 손을 다시 핥았습니다. 두 존재는 그렇게 밤을 보냈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깊이 연결되어. 다음 날 아침, 민호 씨는 초롱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닭가슴살, 고구마, 당근 모두 삶아서 작게 잘랐습니다. 초롱아, 밥 먹자. 초롱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먹고 싶지 않다는 듯이 조금만 먹어. 응. 민호 씨가 손으로 조금 떼어 초롱이 입에 갖다 댔습니다. 초롱이는 한 입만 먹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먹지 않았습니다. 민호 씨는 알았습니다. 초롱이가 이제 먹을 힘도 없다는 것을. 괜찮아. 안 먹어도 돼. 민호 씨는 초롱이를 안아 창가로 갔습니다. 햇볕 좀 쬐자.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초롱이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따스한 햇볕을 즐기는 것 같았습니다. 기분 좋지? 민호 씨는 초롱이와 함께 햇볕을 쬐었습니다. 1시간쯤 그렇게 있었을까요? 초롱이가 갑자기 몸을 움직였습니다. 내려달라는 듯이. 어디 가고 싶어? 민호 씨가 초롱이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초롱이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민호 씨는 초롱이를 따라갔습니다. 초롱이가 향한 곳은 어머니 사진이 있는 거실 선반이었습니다. 초롱이는 그 사진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앉았습니다. 사진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니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초롱이는 한참 동안 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민호 씨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구나. 초롱이가 작게 짖었습니다. 한 번,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그리고 초롱이는 천천히 몸을 뉘었습니다. 어머니, 사진 앞에서. 민호 씨는 무릎을 꿇고 초롱이 옆에 앉았습니다. 초롱아, 곧 할머니 만나러 가는 거지? 초롱이가 민호 씨를 봤습니다. 눈빛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네, 가야 해요. 민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야지. 목소리가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실 거야. 초롱이의 숨소리가 점점 얕아졌습니다. 민호 씨는 초롱이 머리를 무릎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쓰다듬었습니다. 초롱아, 너 할머니 만나면 전해줄 수 있어? 초롱이가 민호 씨를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한테 말해줘. 민호가 잘 지내고 있다고. 이제 혼자가 아니라고. 할머니 덕분에, 초롱이 덕분에 이제 괜찮다고. 초롱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정말로 흘러내렸습니다. 걔도 우는구나. 민호 씨는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좀 더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민호 씨도 울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많이 보고 싶다고. 초롱이가 작게 소리를 냈습니다. 전할게요. 민호 씨는 초롱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초롱아, 나도 사랑해. 정말 많이 사랑해. 초롱이가 민호 씨의 목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고마워, 초롱아. 내 곁에 있어줘서, 나를 지켜줘서, 할머니 약속 지켜줘서. 초롱이의 몸이 점점 축 늘어졌습니다. 힘이 빠져가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쉬어도 돼. 편히 쉬어. 민호 씨는 어머니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웃으며 보내줘. 민호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억지로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잘 가, 초롱아. 할머니한테 가. 초롱이가 민호 씨를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그 눈빛은 평온했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초롱이는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숨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민호 씨는 한참 동안 초롱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웃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안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둘을 비췄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어딘가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민호 씨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파랬습니다.
어머니, 초롱이 보내드립니다. 민호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 돌봐주세요.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그날 오후, 민호 씨는 초롱이를 어머니 묘 옆에 묻기로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안 되는 일이었지만 민호 씨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초롱이는 어머니 곁에 있어야 했습니다. 민호 씨는 초롱이를 하얀 천으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선물하신 이름표를 목에 달아줬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거야. 민호 씨는 초롱이를 안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북한산. 어머니가 잠들어 계신 곳.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초롱이가 함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산을 올랐습니다. 3시간 만에 어머니 묘에 도착했습니다. 민호 씨는 초롱이를 조심스럽게 묘 옆에 묻었습니다. 깊이 파고 정성스럽게 묻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돌로 표시를 했습니다. 초롱이, 여기 잠들다. 민호 씨는 두 무덤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와 초롱이. 이제 둘이서 함께 계세요. 민호 씨는 절을 올렸습니다. 1번, 2번, 3번. 그리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어머니, 초롱아, 민호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이제 괜찮을 것 같아. 바람이 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이제 알겠어. 나무짚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너희가 항상 함께 있다는 걸 느껴. 민호 씨는 일어섰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것을 하나 꺼냈습니다. 초롱이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초롱이가 함께 찍은 사진. 민호 씨는 그 사진을 돌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여기서 행복하게 지내. 그리고 천천히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머니와 초롱이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산을 내려오는 길, 민호 씨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빠, 안 그래도 전화하려고 했어요. 왜? 진우가요. 강아지를 키우고 싶대요. 학교에서 강아지 얘기를 들었나 봐요. 민호 씨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강아지를? 네. 근데 제가 키워본 적이 없어서. 아빠, 초롱이 키워보셨잖아요. 조언 좀 해주실 수 있어요? 민호 씨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한 줄기 빛이 비쳤습니다. 민호 씨는 웃었습니다. 그래, 아빠가 도와줄게. 정말요? 고마워요, 아빠. 진우한테 전해줘. 강아지는 가족이라고. 그리고 우리한테 많은 걸 가르쳐 준다고. 네, 아빠. 그럼 주말에 한번 뵐까요? 진우도 할아버지 보고 싶대요. 민호 씨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아빠도 보고 싶다. 전화를 끊고 민호 씨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가슴도 가벼웠습니다. 슬픔은 있었지만 평화도 함께 있었습니다. 민호 씨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초롱이가 준 마지막 선물이라는 것을. 외로움에서 벗어나는 법,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법, 사랑을 받아들이는 법, 그리고 다시 살아가는 법. 고마워, 초롱아. 민호 씨는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정말 고마워. CHAPTRO. 두 번째 약속.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호 씨의 삶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여전히 초롱이를 찾았습니다. 습관이었습니다. 초롱아, 밥 먹. 그리고 멈췄습니다. 빈 소파를 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슬픔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따뜻함도 함께 있었습니다. 초롱이와 함께했던 기억들. 그 기억이 민호 씨를 위로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지,
초롱아? 민호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딸이 손자 진우를 데리고 왔습니다. 할아버지, 진우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뛰어들어왔습니다. 7살 꼬마였습니다. 오, 우리 진우, 왔구나. 민호 씨는 진우를 안아 올렸습니다. 할아버지, 강아지 이야기 들려주세요. 진우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민호 씨는 진우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이야기 들려줄게. 민호 씨는 진우 옆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한테 초롱이라는 친구가 있었단다. 초롱이요? 응, 하얀 강아지였어. 눈이 참 맑았지. 민호 씨는 초롱이 사진을 꺼냈습니다. 진우가 사진을 보았습니다. 우와, 예뻐요. 그렇지? 초롱이는 참 착한 아이였어. 민호 씨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초롱이를 처음 만났던 날, 초롱이가 할머니와 함께했던 시간들, 초롱이가 할머니 약속을 지킨 이야기. 진우는 눈을 크게 뜨고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초롱이는 지금 어디 있어요? 민호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초롱이는 증조할머니 곁에 있어. 하늘에서. 아, 진우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슬퍼요. 민호 씨는 진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슬프지만 초롱이는 행복해. 할머니랑 함께 있으니까. 정말요? 응. 그리고 초롱이는 할아버지한테 중요한 걸 가르쳐 줬어. 뭐요? 민호 씨는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떠나도 우리 곁에 있다는 거, 마음속에, 기억 속에 살아있다는 거.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진우도 강아지 키우면 친구가 될 수 있어요? 민호 씨는 웃었습니다. 그럼 친구 이상이 될 거야. 가족이 되는 거지. 진우가 활짝 웃었습니다. 엄마, 나 강아지 키울래요. 딸이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그래, 엄마도 생각해봤어. 아빠, 어떤 강아지가 좋을까요? 민호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유기견, 보호소에 가보는 게 어떨까? 유기견이요? 응, 거기엔 사랑이 필요한 아이들이 많아. 초롱이도 그랬거든.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그럼 아빠, 같이 가주실 수 있어요? 민호 씨는 놀랐습니다. 나도? 네. 아빠가 초롱이 키워보셨잖아요. 아빠가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민호 씨는 진우를 봤습니다. 진우가 민호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같이 가요. 민호 씨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다음 주 토요일, 민호 씨는 딸과 진우와 함께 유기견 보호소를 방문했습니다. 7년 만이었습니다. 초롱이를 만났던 그 보호소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여러 강아지들이 보였습니다. 크고 작은 아이들, 어린 아이들도, 나이 든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모두 꼬리를 흔들며 사람들을 반겼습니다. 진우가 신나서 이 우리, 저 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할아버지, 이 강아지 귀여워요. 엄마, 저 강아지는요? 민호 씨는 천천히 걸으며 강아지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서 멈췄습니다. 구석에 작은 강아지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털에 한쪽 귀가 접혀 있었습니다. 다른 강아지들처럼 꼬리를 흔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 씨는 그 강아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7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초롱이도 저랬었습니다. 구석에 웅크리고 사람을 피하고 겁먹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던 초롱이. 저 아이는요? 민호 씨가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아, 저 아이요? 이름은 별이에요. 3달 전에 구조됐는데
사람을 많이 무서워해요. 학대당한 건가요? 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밥도 잘 안 먹고 사람이 다가가면 떨어요. 민호 씨는 별이를 봤습니다. 별이도 민호 씨를 봤습니다. 겁먹은 눈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간절한 눈이기도 했습니다. 민호 씨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별아, 안녕. 별이가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도망가지는 않았습니다. 민호 씨는 움직이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1분, 2분, 3분. 그렇게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별이가 조금씩 다가왔습니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민호 씨의 손 냄새를 맡았습니다. 민호 씨는 별이 머리를 살짝 쓰다듬었습니다. 별이가 떨지 않았습니다. 착하지. 착해. 별이가 민호 씨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민호 씨는 초롱이를 봤습니다. 할아버지, 진우가 다가왔습니다. 이 강아지, 슬퍼 보여요. 민호 씨는 진우를 봤습니다. 그렇지? 이 아이는 사랑이 많이 필요한 아이야. 그럼 우리가 사랑해줄 수 있어요? 진우의 맑은 눈이 민호 씨를 바라봤습니다. 민호 씨는 웃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딸이 다가왔습니다. 아빠, 이 아이로 할까요? 민호 씨는 별이를 다시 봤습니다. 별이가 작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래, 이 아이가 좋겠구나. 입양 절차를 밟았습니다. 서류를 작성하고 상담을 받고 준비물을 샀습니다. 별이를 데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별이는 진우 무릎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여전히 조심스러워 보였지만 조금은 편안해 보였습니다. 별아, 이제 우리 집이야. 진우가 별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민호 씨는 룸미러로 그 모습을 봤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초롱아, 보이니? 새로운 가족이 생겼어. 민호 씨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딸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별이를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별이는 집 안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낯선 곳이었지만 따뜻해 보였습니다. 별아, 여기가 내 집이야. 진우가 별이에게 보금자리를 보여줬습니다. 부드러운 쿠션과 담요가 있었습니다. 별이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누웠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별이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진우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민호 씨는 웃었습니다. 그래, 별이가 행복해 보이는구나. 그날 저녁, 민호 씨는 딸의 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였습니다. 진우는 내내 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별이한테 이름표도 달아줘야 해요. 민호 씨는 진우를 봤습니다. 그래, 이름표가 있어야지. 그리고 문득 생각났습니다. 초롱이의 이름표, 어머니가 새겨주신 그 이름표. 진우야, 할아버지가 이름표 하나 만들어줄게. 정말요? 응, 할아버지가 직접 새겨줄게. 별이 이름. 진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할아버지. 민호 씨는 진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별이를 봤습니다. 별이도 민호 씨를 봤습니다. 이제는 겁먹은 눈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밝아진 눈이었습니다. 초롱아, 나도 이제 누군가를 도울 수 있게 됐어. 민호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너처럼, 할머니처럼.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민호 씨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작은 금속판과 조각돌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초롱이 이름표를 만들 때 사용하셨던 도구들이었습니다. 민호 씨는 금속판에 조심스럽게 글자를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별이 한 획, 한 획, 정성스럽게, 마치 어머니가 하셨던 것처럼. 시간이 걸렸습니다. 손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호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2시간 후,
이름표가 완성되었습니다. 별이. 그리고 뒷면에 작은 글씨로 하나 더 새겼습니다. 사랑받는 아이. 민호 씨는 이름표를 들여다봤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글씨가 삐뚤빼뚤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 씨는 이름표를 조심스럽게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초롱아, 민호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이제 괜찮아. 바람이 불었습니다.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너희가 가르쳐 준 것들,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전해줄게. 민호 씨는 웃었습니다. 눈물이 나왔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다음 주, 민호 씨는 다시 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이름표를 가지고 할아버지, 진우가 뛰어나와 안겼습니다. 별이 왔어요. 별이도 민호 씨를 보고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눈빛이 밝아졌습니다. 꼬리도 자주 흔들었습니다. 별아, 잘 지냈니? 민호 씨가 별이를 쓰다듬자 별이가 민호 씨의 손을 핥았습니다. 할아버지, 이름표 만들어 오셨어요? 진우가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여기. 민호 씨는 봉투를 꺼내 진우에게 건넸습니다. 진우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름표를 꺼냈습니다. 우와, 예뻐요. 진우가 이름표를 별이 목걸이에 달아줬습니다. 딸랑딸랑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별아, 이제 진짜 우리 가족이야. 진우가 별이를 안았습니다. 별이가 진우의 얼굴을 핥았습니다. 민호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딸이 민호 씨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요즘 많이 밝아지신 것 같아요. 민호 씨는 딸을 봤습니다. 그래? 네, 예전엔 힘들어 보이셨는데 이제는 편안해 보이세요. 민호 씨는 창밖을 봤습니다. 아마 초롱이 덕분인 것 같구나. 초롱이가요? 응, 초롱이가 가르쳐줬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사랑은 계속된다는 걸. 딸이 민호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저희도 있어요. 아빠 혼자가 아니에요. 민호 씨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알아. 이제 알아. 딸이 민호 씨를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포옹이었습니다. 민호 씨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고맙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호 씨는 북한산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와 초롱이가 잠들어 있는 곳.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민호 씨는 묘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초롱아, 왔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오늘 진우네 집에 다녀왔어. 별이라는 강아지가 생겼어. 민호 씨는 웃었습니다. 초롱이 닮았더라. 처음엔 겁먹고 떨었는데 이제 좀 나아졌어. 민호 씨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괜찮아요. 혼자가 아니라는 거 알아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초롱아, 너도 할머니랑 잘 지내고 있지? 보고 싶어. 민호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고마워. 약속 지켜줘서. 나를 지켜줘서. 민호 씨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저를 올렸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 좋은 소식 가지고. 민호 씨는 천천히 산을 내려갔습니다. 뒤돌아봤습니다. 저 멀리 두 무덤이 보였습니다. 석양빛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잘 있어. 민호 씨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이번에는 주저하지 않고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머니와 초롱이가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에필로그 1년 후 민호 씨는 유기견 보호소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보호소를 찾아가 강아지들을 돌봤습니다. 밥을 주고
산책을 시키고 아픈 아이들을 보살폈습니다. 민호 선생님, 오늘도 오셨네요. 직원들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그럼요. 우리 아이들 보러 왔죠. 민호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강아지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강아지들이 꼬리를 흔들며 민호 씨를 반겼습니다. 잘 지냈어? 오늘 산책 나갈까? 민호 씨는 강아지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루 종일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초롱이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와 함께했던 추억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민호 씨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초롱이가 자신에게 준 사랑을, 어머니가 자신에게 준 가르침을 이제 다른 생명들에게 전해주는 것. 그것이 초롱이가 남긴 진짜 선물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왔습니다. 민호 씨는 소파에 앉아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사진, 초롱이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봤습니다. 웃고 있는 어머니, 꼬리를 흔들고 있는 초롱이, 함께 찍은 사진들. 민호 씨는 웃었습니다. 눈물도 났지만 행복했습니다. 보고 싶어. 정말 보고 싶어. 민호 씨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진우였습니다. 할아버지, 별이가 강아지 낳았어요. 뭐? 정말? 네. 5마리나요. 할아버지, 빨리 오세요. 민호 씨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 할아버지, 지금 갈게. 민호 씨는 급히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차를 타고 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이 설렜습니다. 새로운 생명들, 새로운 시작들. 민호 씨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초롱아, 보고 있어? 민호 씨는 웃었습니다. 생명은 계속되는구나. 사랑도 계속되고 별이 더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그래, 계속돼. 영원히. 민호 씨는 엑셀러레이터를 밟았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기쁨이었습니다. 민호 씨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초롱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약속이라는 것을. 너는 혼자가 아니야. 절대로. 어머니도, 초롱도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만남으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 기억 속에, 그리고 당신이 누군가에게 베푸는 사랑 속에. 여러분,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그리운 누군가가 있으신가요? 혹시 마음속에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으신가요?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이들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속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때, 그들도 함께 사랑하고 함께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사랑하세요.